별거 아니다. 죽을 일 아니잖아. 자, 배구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NC 성적 좋은 만큼 나 그거 할 얘기 있다. 비주어님 조용해라. 그 나중에 얘기할 거다. 드립 뺏지 마라.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알겠지? 비주어님 저 멘트를 나중에 기억해라고요. 형님 드립 뺏지만 뭔 소리고? 뭔 소리인지는 나중에 구겨 분석할 때 한다. 저 멘트를 기억해. 비주어님 저 멘트를 기억해 여러분. 알겠지? 뭔 개소리인지는 구겨 보면 안다. 저거 기억해. 자, 배구 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배입니다. 여배. 남배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1주차, 2주차 경기를 좀 보셨잖아요. 이건 느낀 점이 뭐예요? 이게 뭐가 되겠노? 폴란드 이거 1.4라는 것 자체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1주차 때는 거의 오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옆에 프렌 위주로 좀 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를 예측을 하는가에 따라서 제가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목소리 바뀌었나? 참여도가 아주 좋네요. 그래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죠. 자 오늘 채팅이 어제 너무 활발해서 너무 좋습니다. 방장이 오늘도 우월 모드로 왔는데 생각보다 대답을 잘해주셔가지고 좋네요. 정배반 예상이라고? 물선님 정답입니다. 근데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 뿐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언더입니다. 저는 이제 남미 팀들을 이 남배도 그렇고 여배도 그렇고 이 짜임새가 없고 약간 힘으로 붙이는 건 알고 있지만 여러분도 근데 세밀한 부분도 필요해요. 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여배나 남배 자체가. 그래서 나는 이런 좀 파워적인 부분을 좀 붙이는 팀들은 좀 장기전으로 가든지 세트 좀 길게 가면은 그렇고 또 이제 타이탄 일정상에서 간다면은 좀 유리해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내가 그거 한번 얘기할 때 아시아 팀이나 오히려 뭐 유럽 팀들이 더 그런 부분을 하고 남미도 리그에서 보면은 리그도 있거든. 남미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거기는 텀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챔피언스 리그도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뭐 거의 일주일에 2경기씩 진행하라. 그다음 또 뭐 아시아 리그 대체적으로 일단 그런데 부침이 받을 거는 분명 있어 보이긴 하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 폴란드도 일단 남배든 여배든 이제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아포짓에서 누가 잘해준다 이런 느낌은 해마다 없는 이런 입장에서 골고루 조심스럽게 이기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공략하기 상당히 좋다. 선수적인 이슈는 솔직히 도공이 훨씬 낫죠. 파워적인 부분 못 쳤을 때는 뭐 한 두세 명 정도 보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폴란드 역시도 뛰어난 애들이 없을 뿐이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밥값 이상은 계속 기대치가 있으니까 성적도 좋고 뭐 자꾸 다코스로 기대가 되는 거죠. 빅5 안에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승 아니면 언더 그리고 밀린다고 봤을 때는 도미니카나 뭐 브라질 이런 팀 보면은 또 연장으로 두 세트 잡는 경우도 많은 팀이긴 합니다. 국제전에서. 그래서 저는 저득점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똥배라도 좋아. 나는 어, 약간 쪼림충이야. 간장 쪼림이야.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분들은 폴란드 일반승을 하면 되겠죠. 맞죠? 근데 제 성격에는 안 맞겠죠, 그죠? 솔직히. 맞지? 야마모토급이 아닌데, 그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도미니카는 프렌드 예상하기 어렵다. 저는 그래 봅니다. 경기를 봤을 때 1주차, 2주차 봤을 때 그래도 좀 리시브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서브의 범실적인 부분들을 여전히 뭐 이렇게 뭐 쿠바라든지 이런 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조금 좀 줄여야 되지 않냐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서브 범실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은 확률이 높은 폴란드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중국하고 캐나다. 캐나다가 은근 잘하죠. 이거 나 한 세트 차이 보거든요. 일단 중국이 압도하는 거 맞아요. 옆에 갈 일도 없어요. 옆에 가기도 애매해.
어쨌든 뭐 장창님 뭐 이렇게 선수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캐나다가 지금 한 경기들을 보면은 세르비아 상대로 뭐 결국은 이겨냈다는 거. 요게 또 그냥 또 프렌을 하고 두 세트 잡는 거는 또 완전 다른 이야기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한테는 뭐 완전 찌발랐었고.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도 3대 1이냐, 3대 0이냐. 이것도 다른 이야기야. 그래서 난 이 두 경기를 보면서 그래도 프렌에 가깝지는 않겠냐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확실히 이 미들 브로커에서는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이라도 좀 편하게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2.5라는 거는 뭐 지금 추세도 그렇지만은 몇몇 팀, 한 두 팀 제외하고는 거의 푸는 쪽으로 가는 가닥이다. 그리고 마인이 보여도 뭐 제가 뭐 2.5라서 마인을 쫄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 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라는 것 자체가 1.75잖아요. 그럼 뭐 1.75라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구야라든지 일야에 배당이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 말이죠. 이걸 가서 먹어서 뭐 남자랑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뭐 마지막 한 세트 그리고 뭐 마지막 아니더라도 한 세트에서 결론 나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 이런 거죠. 뭐 1세트 잡으면은 뭐 뒤에 뭐 다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중국이. 아니면 1세트는 잡고 2세트 뺏기면 뭐 3세트 4세트는 그냥 중국 실력대로 집어르고 이런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두 세트 따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측정도 언어버도 146을 해놨는데 뭐 같은 느낌이라 보면 되겠죠. 페퍼랑 약간 도로공사 붙는 그런 느낌이라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되게 좋은 거 같아 보이진 않고 일단 뭐 1야 9야 위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풍국도 약간 진짜 미국 그러니까 남미에서도 약간 그거 아메리카에서도 변방이야 변방. 약간 그거야 저기 아메리카의 폴란드 같은 거야. 근데 폴란드보다 폼이 더 떨어지. 폴란드는 그래도 몇 년 동안 보여준 게 있는 팀이고 캐나다는 뭔가 농구도 그래. 여자 농구가 남자 농구도 그래. 저 월드 농구 했을 때 그지? 약간 좀 올라오는 팀이야 전체적으로. 캐나다 하면 하키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럼 뭐 토론토 뭐 야구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지? 근데 지금 뭐 여농, 남농 뭐 이렇게 좀 올라오는 추세. 완전 리그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14위라는 거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몇 년 안 됐어 이거 올라온 지가 힘들어. 알겠지? 셧아웃 했던 부분이랑 그 다음에 또 두 세트 아니고 이겨냈던 부분이 두 번 연속 나왔다고 봤을 때 이틀 상간에 분명 힘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 선수는 솔직히 언급하는 거는 개뽀릉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장창닝이나 뭐 주팅이라든지 이런 애들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건 9시 반경기라는 것밖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알겠지? 묶을 것도 없다 그래. 왜냐면은 5시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하고 크로아티아 경기는 별로 뭐 그렇게 좋은 경기 같아 보이진 않죠. 그리고 일본 경기는 저녁에 메이저리그 방송할 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야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옆에 쫙 올려놓으시고 추천 안 하신 형님들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라이팅은 누구 잘하느라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국제급을 보는 거죠. 그냥. 알겠지? 국제급을 보는 거지. 농구도 그렇고 항상 국대 정도로 올 정도면은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국대 2년에서 완전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연경과 뭐 누구의 차이 뭐 이런 느낌을 보는 거지. 근데 그런 구성에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목적타도 잘 때리고 뭐 약간 좀 봐서 맞춰 잡는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이제 내가 생각하는 뭐 니미르급이라든지 뭐 세르비아 누구라든지 뭐 이런 급의 구성이 돼 있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지도 뭐 몇 안 됐고 그 전에는 뭐 그냥 불가리아나 뭐 이런 급으로 좀 비교를 해도 솔직히 무방한 그런 정도였고 그래서 별실이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알겠지? 아 그리고 우리나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이건 이제 여담인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지금 많아요. 아시는 분 뭐뭐 하게요? 나중에 힌트 나중에 이거 맞춰보래야겠다. 일단 끝나고 할게. 알겠지? 우리나라에서
요번 달에 뭐 하는 게 많은데 얘들아. 돌아가면서 맨날 홍콩도 하고 이제 일본도 하고 튀르키예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영향을 받는 건 일본이 일본한테 영향받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기를 보니까. 다른 팀도 뭐 터키도 뭐 영향을 받았지만 그거는 홈 영향보다는 이제 반대팀이 못해서 영향을 좀 받았다고 이래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야. 자, 1냐 이제 저번 주를 설명해 보면 왜 어렵다고 할까요, 오늘? 왜 어렵다고 할까요? 접전이 1점 경기가 많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게 이틀 연속 나온 거예요. 뭐 역배드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렇다고 완전 못하면 완전 져버리면 되는데 몇몇 팀들이 일단 뭐 저득점 많이 나면은 다득점보다는 부서에 좀 다득점보다 저득점이 좀 어렵긴 합니다. 고민 좀 많이 해봐야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경기 자체가 막 씨발 손도 못 대던 이건 아니고 뭘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요걸 잡을 거냐 요거 잡을 거냐 이거 차이 느낍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제 요쪽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저기 센트럴 쪽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오늘 센트럴 홈에서 다 경기하겠지. 마츠모토가 나오고 멘데즈가 나온다. 요거 뭐가 솔직히 세이브는 지금 뭐 여러분이 언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을 거예요. 그냥 못한다가 정답이고 심지어 또 야쿠르트한테 2번 졌기 때문에 늘 영 기대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미 같은 경우는 텐도 찍고 제가 또 뭐 요미 역배 기아도 추천해줘가지고 뭐 하면 돼. 뭔가 변수가 있을까요, 형들아? 뭔가 변수가 있을까 이게? 음. 그럼 세이브는 지금 그 뭐냐 저기 저기 뭐 그 인터리그 들어와갖고 이렇다 할 역할을 한 게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멘데스랑 상관이 없이 그냥 모든 부합들이 세이브를 갈 수가 없어요. 이겨도 제가 최근에 본 게 프렘밖에 거의 보질 않았었고 그리고 6월 11일 날 세이브 승에 삼성 승에 뭐 같죠? 그래서 세이브 때문에 틀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길 수 있는 경기예요. 말로 해서. 그냥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올해 경기를 보다 보면은. 근데 그거를 1점 내는 거 보고 또 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여지기 없이 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저기 뭐 똥돼지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토랑 그 했던 부분들도 약해지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투수에 막 되게 강점을 가져가는 것 같지도 않고 야쿠르트 1, 2, 3 했으면 합니다. 1, 2, 3 했거든. 1, 2, 3. 그럼 저득점한 거야. 그러면 두 경기를 잡거나 수입을 해도 무방하단 말이야. 왜? 야쿠가 점수는 내니까 우리가 야쿠를 보고 했던 거다 이거. 그럼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저득점을 하면은 세이브가 더 안 좋은 거고 다득점을 해도 요미가 양키스처럼 10 찍고 앉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경기가 된다는 거야. 멘데즈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마츠모토나 지금 나오는 세이버의 투수들이 에이스급이 돼줘야 되거든요. 요런 시기 때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배실이 특징이 없어요. 가도 어렵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지. 요미를 걸러야 된다는 거죠. 어렵고 그 정도 생각이 들면은. 근데 지금 현재 꼬라지 봤을 때 요미 혼자서 오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1.2점 경기가 6번이에요. 6번. 개나 소나 꼬동아 심지어 주니치 라쿠텐 이런 애들도 좀 치는데 점수대를 이거는 좋게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뭐 거의 1, 2, 3이야. 거의 1, 2, 3이 영봉패 이런 거고. 그래서 나는 멘데즈의 이 실력과는 상관이 없이 세이브가 도와준다. 난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이제 뭐 세이브의 선발들을 뭐 되게 잘한다고는 안 하지만은 못하는 건 아니거든. 못하는 건 딴 팀들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언다임 요미승 중에 둘 중에 하나 나야 되고 오바 나면 요미가 거의 혼자서 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미 마인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홈 마인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알겠지. 별다른 부분이 없어서 뭐 화요 경기긴 하지만 비도 와도 뭐 요미 도미라서도 별 실히 방법은 없겠네요. 불펜을 보든지 말든지. 그런데 요미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요미가 불펜이 또 안 좋잖아. 뭐 실험실 나오고. 그래도 다 극복될 정도의 지금 세이브의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뭐 구리야마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옛날 같은 게 이제 뭐 옛날 같으면 모리 이런 선수들 해줬는데 다 빠져나가고 하니까 하여튼
그리고 또 용병 외국인들 1군, 2군 전전 이런 느낌이라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둘 중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인승도 볼 수는 있다. 역으로 해도 뭐 마인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생각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접전으로 가도 답답한 거는 세이브다. 한방 있는 사카모토, 오카모토, 마루도 쳤었죠. 여기가 기대치가 당연히 있다. 알겠지? 저기는 유돼지 한 명 있긴 있습니다. 이 24살짜리인가? 근데 걔는 경험만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7.5. 지금 아리아나가 2군에서 와가지고 한 지금 2경기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뭐 내가 알고 있는 원래 아리아나 모시테 이렇게 막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 좋아하거든요. 이오넴 쓸 때도. 그건 아니지만은 근데 확실히 안 좋긴 했었거든요. 2군에 한신 이런 애들한테 빠따 쳐맞고 이런 거 봤을 때. 그랬는데 이제 본 게임이 근데 이것만 얘는 진짜 예측이 좀 불가했어요.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별로 그다지 좋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좀 본 게임을 좀 그래도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는 맞고 그리고 이제 오가는 뭐 제가 야쿠르트 투수들 얘기하지만은 별로 이렇게 임팩트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피터스만 한 번씩 얘기하고 그지? 그래서 그냥 소뱅한테 좀 강하다. 요거 하나는 있다. 나머지는 그냥 뭐 평범한 선수다 이래 보는 거고 투수에서는 별 차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소뱅이 좀 못 믿어가지고 못 믿어 둘 다 못 믿어요 그냥 연승할 걸 못하고 그 9회 말에서 점수 못 뽑아갖고 지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다득점 나온 경기는 뭐 지고 앉아있고 요코나 뭐 요미나 이런 팀들은 지고 있고 뭔가 이게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아다리가 좀 안 맞다 해야 되나 좀 팀이 좀 잘 안 돌아가요. 뭔가 나가기는 또 나가고 뭐 도루도 하고 팀 배팅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경기만 보고 있으면 연승도 아니고 어쩔 땐 또 이기고 막 약간 좀 배팅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게 그렇긴 한데 야구가 더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운이 좋아서 세이버한테 1, 2, 3 이긴 거지. 그리고 다득점했을 때도 봐봐요. 그리고 거의 다 저득점이야 또 지금 보면 0, 2, 1, 2, 3. 얘는 좀 야구 컬러에도 안 맞고 그나마 야구 기대가 했던 게 다득점이라도 되고 산타 노주나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살아나겠다 했는데 결국 투수가 힘을 내줘야 되잖아. 투수가 힘을 내주면 또 타격이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 그냥 진짜 양 팀 다 언밸런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래도 소벤 가야 될 것 같아요. 오가가 뭐 기대치는 당연히 아리아라가 조금 더 있어 그래도. 왜냐면 나는 완전 개 죽방 터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씨 뭐 한신 이런 이군 애들한테도 쳐맞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 싶더라고요. 그래도 뭐 완전 막간 놈들보다는 덜 막간 놈을 가는 게 맞는 거죠. 뭐 흔히 말하는 똥이냐 오줌이냐 이거 차이인 것 같고 저득점이 나오든 다득점이 나오든 야쿠르트는 다득점이 나와도 지잖아. 요코한테도 그때 요코가 2번 지고 그지? 저득점을 하면은 세이버한테 저런 경기를 지금 3경기 연속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개나 소나 꼬등거나 소뱅 보겠죠. 그리고 저득점인지 다득점인지는 구분이 안 돼요. 야쿠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걸. 야쿠는 그래도 다득점이 나와야 되는 팀이야. 지든 이기든 그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반은 골이 아프다. 그래서 소뱅도 약간 들쑥날쑥 5점 2점 5점 2점 저득점에서 이기든지 아니면 저득점에서 속 태우든지 이러거든. 그래서 굳이 보면 그래도 저득점 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양팀이 두 쪽 다 그런 양상이 많은데 오바를 쉽사리 찍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리고 오가가 또 소뱅 킬러인 거는 일단 맞기는 맞기 때문에 오바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좀 힘들지 않겠냐. 양팀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 다음 또 무라카미도 되게 못하고 저기 야쿠 그지? 야나기타도 마찬가지예요. 타율은 2할 7 9가 8인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격의 달인 타달 야나기타 그런 느낌 아니야. 그 타달 야나기타는 뭐 구에 가서 막 끝내준다든지 런을 쳐준다든지 요런 요소들 타격의 달인랑 타율만 높아서 타격의 달인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클러치적인 모습이었는데
그것도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영 기대가 안 되네요. 그래서 소뱅승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뱅은 또 제가 그 니오넴전이었나? 그때부터 좀 저득점을 좀 많이 보긴 했죠. 그죠? 요미 전에도 언더가 2번 났고, 그지? 맞죠? 지금 소뱅 은근히 언더 많이 나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지? 진 거 보면 이겨도 뭐 4대 0으로 이기고 뭐 이러니까 2대 1, 4대 0 뭐 이래 이기니까 소뱅승이 언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요새 언더 되게 많이 나잖아. 원래 기본 컬러대로. 그지? 오버 보기는 어렵다. 일단 오버 보기는 어렵다. 이 경기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언더 가려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잖아. 오버는 뭐 한 2가지 이렇게 써도 가면 돼. 근데 언더 가려면 투수도 봐야 되고 불펜도 봐야 되고 양팀의 타격 꼬라지도 봐야 되고 뭐 도루도 봐야 되고 팀 배팅도 봐야 되고 양팀 다 이런 양상이 좀 많기 때문에 언더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만하가 그 다음에 6.5 야 1년에서 오랜만에 이런 당을 좀 받아보네요.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아? 물론 이만하가가 지금 20이닝 동안 거의 무실점이긴 한데 이게 맞나요? 내가 왜 이게 맞나요 하겠노 여러분들아? 제가 왜 이게 맞나요 하겠노? 왜 물어볼까요? 채팅 한번 올려보세요. 내가 요코 계속 뭔 얘기한 게 있는데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뭐 얘기하더노 함들아? 기준점 뭐 얘기하더노? 방장 그래도 주말에 2번 쳤는데 그러면 올라온 거라고 예상을 해주면 되는 거 아이가? 응? 언더 얘기잖아. 오버 5.5야 언더 이야기. 그리고 쳐주긴 쳐주는데 비기닝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약간 불안한 게 하긴 해. 근데 이제 뭐 7회 할지 4회 할지 3회 할지 모른다고 그거는. 근데 그 전에는 요코로 갈 때는 야 요 정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해주긴 해줄 건데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 거는 물론 뭐 4점이 났고 오리전에 8점이 나서 역으로 마인을 하고 한 건 맞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말하면 6월 9일에 투수가 누구였냐면 그 야마시타거든요. 근데 야마시타가 내 기준에서는 별로 올해 좋지 않은 투구를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제도 그 누가 나왔냐 그 미야기가 나왔거든요. 미야기도 진짜 못했었잖아. 나는 투수가 좀 못해서 그런 부분 좀 생겼다고 보면 돼. 그래서 난 점수에 속아서면 안 되고 난 이 기조는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니오넴도 지금 오버가 많아요. 언더 많아요. 제가 언더 추천해 준 게 훨씬 많잖아. 지금 보면은. 그 이만하가 피칭 본다고 했을 때도 언더인 부분이고. 그래서 나는 요 경기도 오바가 일단은 양쪽 상황이나 모든 걸 부합을 했을 때 나는 오바가 그렇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만하가 피칭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만하가 말고는 뭐 내가 말한 뭐 그셀만이라든지 이런 3명 있죠 맨날. 걔네들은 그냥 초반에는 잘했지만은 몇 년 데뷔하고 계속 그렇게 잘했던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 확률이 제일 많은 게 이게 여기긴 합니다. 투수 차이 때문에 준 거는 맞아요. 그래서 보고 언더 게임으로 가면은 이온의 프렌이나 역배 정도는 좋아 보여도 이렇게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것도 쉐이브랑 아까 그 경기처럼 한신이 못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프렌은 또 챙겼고 마지막 경기 때 그래서 근데 확실히 투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코가 가장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데도 이만하가 쇼타인 거는 맞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마엔 웬만하면 추천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요코가 한 내 기준에서 5경기 그 5.5 바운더리 이런 양상의 경기를 했기 때문에 마엔을 가는 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거 비 온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홈 마엔이기 때문에 뭐 마엔은 좀 애매하다. 마엔보다는 그냥 언더나 좋은 배너를 가고 싶으면 언더나 가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니오넴의 지금 또 잘 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약간 5선발급들이 뭐 고글제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카타야마도 마찬가지고 요런 애들이 중간급이나 어느 정도 평탄을 치죠. 그러니까 성적이 할만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에하라도 아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내리막보다는 다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떨어질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배당 좀 역겹다. 그냥 이만하게 단지 하나 보고 준 건데 좀뭐 하긴 하겠지만은 참
그렇다. 좋은 배당 가끔 그냥 언더 가고 오버 가든지 언더 가든지 하고 저는 언더 봅니다만은 어, 좀 역겹긴 하다. 그렇다고 뭐 니오넴 프렌을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비기닝적인 요구에는 니오넴은 없으니까 거의 없다고 보니까 저는 뭐 제어나 이런 거 봤을 때 요코가 승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많이 배팅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 건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렇게 봐긴 봐야겠네요. 제발 오지마. 그 다음에 주니치 다카시 히로토. 이 다카시 히로토 찍을 거지. 아니 피칭만 보는 거죠, 여러분들아. 일단 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풀어보면 어찌 보면 지는 잘 던지지만 결국 진다는 거야, 얘가. 다카시 히로토 올라오면 풀어보면은 그래. 그리고 오지마 같은 경우는 올해 승도 원래 좀 운이 없는 친구잖아, 그제? 근데 이제 뭐 승군도 많고 제할거는 하고 하니까 보면 되죠, 집에서. 안 볼 이유가 뭐 있어. 근데 5.5는 이제 다카시 히로토를 좀 많이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양팀 뭐 이해되잖아. 타격 이해되고 투수 이해되고.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잖아, 그제? 5.5 받는 이유를. 그리고 주니치도 5.5 내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받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투수 임무를 하니까, 그제? 몇 년 전에는. 그리고 물론 치바가 제가 히로 프렌을 보긴 했지만은 치바 마인 그 사사키 나왔을 때 못 한다고는 했잖아. 마인스 못 한다고 했잖아요. 쓰레기 투수 올라왔지만은. 근데 결국은 이겼다는 거야. 두 경기 연속 다. 그리고 뭐 거의 그런 접전의 경기를 많이 해준다는 것도 치바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 제일 못하는 게 주니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못 이기죠. 타격도 타격 나름이지만은 그리고 오바는 보지 않을게요. 근데 내 말이 맞습니다. 히로토랑 후쿠타니는 그냥 저거들은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1승 6패 보고 이제 보는 사람들은 주니치의 히로토를 던지는 걸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야. 아니면 뜨문뜨문 봤거나. 봤으면 얘를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때 못했을 때가 3실점인가 5이닝 3실점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 지바 쪽 긍정적이다. 뭐 오지마도 올해 승원도 잘 먹고 있고 좀 잘 풀리는 거죠. 그리고 지바가 약간 요런 거 했을 때 살짝 뒤집거나 막 베개 빠따가 이런 건 없잖아. 뭐 차탄이나 이런 애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바 보기도 어렵고 투수 속에서 뭐 주니치 프렌도 심지어 아니기 때문에 프렌이면은 내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배당만 좋은 거밖에 없어요. 배당이 좋으면은 지바를 가면 되지. 또 역배네요. 거기다 심지어 이 지바 역배입니다, 여러분들아. 지바 약간 매치 같은 거죠. 나 지바 은근히 역배 많이 받아. 근데 왜 역배 받냐면은 중심 타자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해는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니치 또 지난주에 이제 성적이나 경기력을 생각을 했을 때 제대로 한 경기는 그때 세이브 6월 8일 경기였나? 그때 말고는 다 이딴 식의 경기였어요. 프렌의 1점에 뭐 1대 0에 이런 거 개만해. 그러니까 프렌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가면 답답하다는 거고 언더 그리고 다 거의 언더잖아요. 보면은 그지? 그러니까 딱 잘한 거 하나 있어요. 6월 9일도 아니야. 6월 8일 그 경기만 제대로 이제 투타 밸런스 맞아갖고 잘한 경기고 나머지는 다 이딴 식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딴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기동성 있고 점수 뽑을 거 뽑고 이런 팀을 가는 게 낫겠죠. 투수에서도 뭐 지바에 또 안 좋은 투수가 올라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됐죠. 이해됐나? 자 오릭스. 그리고 1야가 제일 정직해요, 얘들아. 1야는 이제 잘 골라가는 거지. 어찌 보면 어렵든 말았든 뭐 그렇긴 해도 정직한 거는 1야가 제일 정직하긴 합니다. 1야 욕 많이 하는 거는 못 봤어요, 여러분들. 뿌려줘도 뭐 소백 욕은 하지만 막 구겸하면은 막 난리잖아. 막 물리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1야는 그렇게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간사이 더비, 간사이 더비네. 붙어 있거든. 약간 그거야. 요미랑 도쿄랑 요코하마랑 지바랑 붙어 있거든. 여도 약간 오사카 밑에 딱 떨어지면 거기가 이제 한신 거기잖아, 그지? 고시엔이고. 5.5 줘놨네. 야마모토든 사사키든 확실히 안 좋긴 합니다. 안 좋아도 그래도 1대예요. 점수 그 위기 갈리는 게 존나 좋은 거죠. 그리고 한신 지금 꼬라지 봤을 때 방금 어디 찍어줄 것 같아요? 지난주 한 거 봤을 때 누구 찍어줄 것 같아요?
당연히 오리스 찍어주겠네. 야마모토 때문에 아니고. 네, 야마모토 찍어줍니다. 한두 경기가 아닙니다. 마인까지도 생각을 했던 경기들을 영 아니게 했기 때문에 타격을 그냥 떠나서 오리스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너바는 오히려 이거 저번 주는 그렇긴 했는데 양 팀의 타격이 5.5 넘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넘었을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그 한신이 더 잠잠했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낮아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리고 오리스 같은 경우도 뭐 요미한테 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오리스 조금 더 낫다고 보고 그다음 또 이제 수위 타자에 이제 저기도 뭐 세 마리 키나미하고 있긴 하지만은 찬스적으로 살려주는 거는 이제 자노나 뭐 특히 통구 요번에 또 이제 버전업이 좀 많이 된 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되고 그다음 중심은 이제 뭐 노이지 오야마 그다음에 뭐 그 불개주 그는 확실히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뭐 여기 몰이라든지 항상 또 뭐 또 뭐 저기 스기모토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수비도 나카 오릭스 쪽이 더 낫는 것 같고 이런 미묘한 차이예요. 오리스도 뭐 그렇게 별실이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미한테는 거의 뭐 영본패 닦이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원래 성향을 봤을 때는 양 팀 다 한 방에 몰아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보여준 적도 훨씬 많은 팀들이기 때문에 보고 한시는 상당히 이제 마인까지 제가 한 세 경기를 마인을 좀 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진했기 때문에 저는 좀 실망감도 있고 그래서 나는 투수에 별 차이 없으면 그래도 오리스가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또 뭐 인터리그를 봤을 때는 오리스가 근데도 한신보다는 좀 성적이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마 이 시리즈는 오리스가 거의 위닝 시리즈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니면 반등을 잃어서 뭐 우리가 가는 뭐 투수 밸런스 맞고 뭐 세 명이서 깔끔하게 끝내고 이 부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기대치가 몇 경기 동안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리스 찍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야마모토도 맞고 해서 뭐 제가 오버도 가고 하긴 했지만은 확실히 위기 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버티는 모습이다. 그래서 뭐 저득점이 나오든 투수전을 하든 뭐 한신을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심지어 한신 프렌도 없습니다. 한신 프렌 갈 거면 그냥 다득점을 가서 뭐 오야마 뭐 나간 애들 나카노 이런 애들 나가니까 뭐 그게 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야마모토도 일단 뭐 터지긴 터지고 있으니까 뭐 그게 나온다고 보는 게 맞겠지. 됐죠. 그리고 만약 무라카미가 지금 좋은 호투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좀 터진다고 봤을 때는 또 대량 득점이 어디서 나오냐고 봤을 때는 야마모토보다는 무라카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접전 경기가 있으면은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럼 지난 경기 때 몇 경기를 보면은 답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리지 승이나 오버 쪽으로 보고 오히려 양 팀이 뭐 완전 그런 요소들은 아니다. 혼자서 다 낼 수 있고 뭐 한 4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연장 여부도 생각을 한다면 뭐 오히려 뭐 주니치나 요코나 히로나 이런 팀들이 붙었을 때가 언더가 많이 납니다. 5.5 주고 나서 뭐 모리시타 얘네 나왔을 때는 그지? 얘네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지? 그래서 저는 뭐 오리스 보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기들이 하나같이 뭐 이렇게 편하게 나올 경기들은 아닙니다. 제이치킨1035님 레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왜냐면 내가 말했던 거는 이 매치업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난 경기 때 토요일 일요일 때 아예 그냥 말아먹었으면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경기가 막 접전부터 뿌고 막 마지막에 말에 끝나고 막 이런 느낌이 강한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지.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히로시마 오세라. 그 다음에 6.5. 둘 다 그냥 옛날에 한때 잘했던 선수들이야. 그지? 히로 볼게요. 그 쓰레기 투수 나와가지고 사사키 한테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프레는 할 거라고. 그리고 히로 알고 있는 그 모습 나왔고요. 언제 나왔냐? 8회인가 몰아쳤죠, 그죠? 그럼 당연히 기대가 히로밖에 기대가 안 되죠. 투수는 별 차이 없고. 불펜도 뭐 여기는 뭐 추격조 이런 느낌 많지가 않아. 다양하지 않고. 히로도 그나마 그렇긴 한데 그냥 별실이 차이가 그냥 고만고만해. 그럼 뭐고 응징력 있는 팀을 가는 게 맞지. 그럼 라쿠텐 이길로 뭐하노? 3점 이상. 라쿠텐 평등 뭐라고 하노? 맨날 3점 하잖아. 찾아봐요. 거의 3점, 2점, 1점, 3점이에요. 알겠죠? 히로는 그 경기 두 경기 물론 치바한테 졌지만은 한 경기는 이겼고 최소 3점, 4점, 5점 나왔다고 봤을 때는 3점 이기는 그냥 짱깨식으로 계산해도
3점 이상 내는 팀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요코 같이 한 방에 몰아치는 기대가 제일 되는 팀이 여코하고 히로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나는 아닌 것도 아니면 또 1이닝 쪽에 초반 이닝 때 점수를 잘 뽑는 팀이 히로시마거든요. 그걸 비중을 12개 팀을 쫙 내봤을 때 라쿠텐은 초반에 3점도 못 내고 아예 점수도 못 봐서 뭐 하야카나 다나카나 뭐 어렵게 가는 팀이고 그리고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또 투수의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변화 안 가져갔어요. 시움이랑 그다음에 이제 콜업 대기자인 그 2군의 신인급들 선수들을 아예 안 썼기 때문에 그냥 고집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라쿠텐 감독 자체가. 그래서 히로시마 승에다가 그냥 다득점 보면 되고 두 투수 모두 다 뭐 한때 잘했던 투수들이고 최근에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이렇다 뭐 임팩트 이렇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뭐 연차가 1, 2년 차 하는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한계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저는 다득점하고 라쿠텐 뭐 아사무라한테 뭘 자꾸 기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히로 찍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마지막 경기 때 이제 안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프렌을 딱 보고 그 부분 하고 집안 마에 사사키 되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죠? 8회인가 그랬을 건데 뭐몇 회고 따라갔었거든요. 아무튼 9회도 따라가고 8, 9회인가 아마 3점인가 2점 1점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 아무튼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만치아노짱님 추천 무서운 감사합니다. 팀이다.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팀이고 라쿠텐은 안 되면은 그냥 흐지부지해서 마무리 짓는 팀이니까 그런 팀보다는 저 팀을 찍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배구하고 일본 야구하고 깔끔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녹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